검찰 개혁을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물밑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수사권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은밀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국회 안에서 직접 확인됐습니다.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은 인력도 시스템도 건물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간을 끌어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계산된 지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를 지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럼요.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정말 심각하고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어서 다들 좀 혼란한 상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앞에 좀 많이 다뤘는데 네네.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듣고 오늘 모신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좀 제가 있으십니까? 먼저 말씀드릴까요? 사실 저는 지금 전당대회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나가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뉴스를 너무 안 보셨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 아니셨어요? 지금 이제 세간에 네. 알려지기로는 세 분 이름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 그러셨구나.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들고 나왔던 게 이제 개혁 지도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는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저 예쁜 지도 있죠. 지금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걸 자꾸 묻는 방식으로 가는데 정말 맞아요. 너무 싫어. 그러지 말고 과제 중심으로 얘기하자. 어. 지금 우리 당장 내란 청산하려면 조의대 탄핵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네. 얼마나 많습니까? 사면법 뭐 개정하고 사면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네. 이런 과제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저 과제를 한번 펼쳐나 보고 이 과제에 대해서 당원들이 토론하고 가장 좋은 과제를 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과제를 내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로 가야 나중에 통합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사람 중심으로 뭐 누구랑 친하냐 안 친하냐 노무현 대통령 통합이 안 돼. 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비전으로 경쟁하고. 그렇죠. 그럼. 그래서 지금 저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전당대회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엔 통합 잘 될 겁니다. 진짜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긴 말이든 뭐든 저는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예. 이번 전당대회 제가 말씀드린 저 흐름으로 잡으려고 해요. 뭐를 하겠다라는 것을 각자 내놓고 그렇지. 그것을 토론하고 평가받는 방식으로 가는 흐름을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미 제시했고 나머지 후보들에게도 당장 저 개혁 지도를 각자 개혁 지도를 그려서 내놓으시라. 네.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는 이렇게 또 지금 의심이 의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는 이런 또 의심이 있네. 우리 의원님이 전당대회 나와. 근데 내심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후보가 누가 있어. 그래서 중간에 드랍하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들어주는 지금 그런 의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이제 아직 출마를 확정짓진 않았지만 네. 출마하면 끝까지 가야지. 그걸 중간에 왜 그만둡니까? 지금 이만큼 지금 상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 메시지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변이나 그 사람이 맞아. 누구랑 친하냐. 맞아요. 이걸로 자꾸만 정리를 편이야, 해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개혁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자. 네. 혹은 내란 청산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까도 뭐 반도체 얘기 나왔는데 HBM이 정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GPU의 HBM이 핵심 부품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AI의 표준을 HBM을 통해서 만드는 것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돼요. GPU가 표준이 아니라 그 GPU의 핵심 부품인 HBM. 우리가 AI의 표준을 만들자. 네. 이거 추진해도 되거든요. 네. 그 정도 우리 힘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네. 되게 생산적이다. 생산적이야. 그렇죠. 이런 얘기 해야 저 개혁지도 돼.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훌륭합니까? 자, 다른 후보님들 제발 저런 개혁지도 내서 공개적으로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로 이게 자료 눕잖아요. 그 다음 총선 이 압승 못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막 진짜 끔찍합니다. 저는 진짜 끔찍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진짜 너무 끔찍해요. 네, 맞습니다. 분열은 필패거든요. 그리고 간절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6.3 선거 때 쭉 다녀보니까 영남권 가보면 힘이 더 간절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기득권을 뺏기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선거를 할 수 했는가? 민주진보 진영이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조국 혁신당의 쓸모가 뭘까를 요즘 많이 고민하는데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기둥을 하나를 딱 세우셨잖아요. 예. 그럼 근데 모든 집은 기둥이 2개는 있어야 집이 지탱을 하거든요. 그러면 선명한 개혁이라고 하는 기둥 그게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도 실용이라고 하는 기둥 2개의 기둥이 있어야 돼요. 뭐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 아니냐? 여러분들 일주문 직접 눈으로 보시면 기둥 2개예요. 양쪽에 2개. 네. 각각 한쪽에 기둥이 하나씩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기둥을 단단히 세우는 것이 우리의 쓸모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의 기둥이 또 단단히 서야 네. 대한민국이 2개의 기둥으로 단단히 설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내가 말을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나 싶은데 어떤 말씀? 아니 강유정 시간이 없는데. 강유정 네, 대변인 말씀하신 거 네. 중에 네. 말하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막 뭐라 얘기하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에서. 국힘에서. 근데 그거를 쫙 들어가 보면 2가지 논리예요. 하나는 관치론. 이거 왜 비트느냐.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국가가 산업정책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현대 국가는 산업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예요. 네. 실제로 GPS 이런 거 전부 다 국가에서 개발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민간으로 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지 결정론이에요. 입지가 준비가 돼 있느냐. 입지가 100% 준비되어 있는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네. 포항제철 영일만 그냥 모래바람 부는 언덕이었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반도체 팹 이런 거 전부 다 사막 비 안 오는데 이런 데서 다 했어요. 다만 호남은 절반은 이미 채워져 있어요. 나머지 절반은 국가가 채워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관치론, 입지결정론 이거 정말 그 옛날에나 나오는 발목 잡기용 말이다라고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저는 택도 소리는 그만해라. 발목 잡기는 그만해라. 진짜. 그렇습니다. 발목 예. 잡게 배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 진짜 네. 다른 건 뭐 방법이 이게 그만큼 이게 자신들한테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할 만큼의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 엄청 큰 성과가 될 것이고 네. 그럼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꿔내는 중요한 투자를 하는 것이니 예. 아 이러다가 진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거 아니야? 그런 위기가 있는 것 같아, 진짜. 4,700조. 와. 말만 들어도 막.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얘기를 해도 지금 시간이 이게 부족한데 중요하지. 지금 왜 지금도 보세요. 자 이럴 때 당은요. 네. 정부는 지금 그 AI의 진흥책을 얘기하고요. 당은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정치권은 AI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외되는 현상, 대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현상에 그렇지.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만들 것이냐. 그렇습니다. 당은 이걸 고민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맞아. 이 정책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제 지도에 있습니다. 개혁 지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격차 발전이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해야 뭘 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규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자 물이 호남에 많다고는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대만은 재활용 물을 재사용하는 비율이 80% 90%까지 가는데 우리는 재사용 비율이 50%도 안 돼요. 한 10% 20%밖에 안 돼요. 예. 그냥 있는 물 퍼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환경적 정의 또 지속 가능하게 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까?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줘야 돼요. 예. 예.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검찰개혁 1개월 내에 끝내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끝내 검찰 개혁을 끝내야 중요합니다. 네. 진짜 중요한 것 네. 논의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아,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그 바로 그냥 검찰 검찰개혁으로 개혁 네. 다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기에 앞서서 요 얘기는 하고 가야 돼. 아무리 바빠도. 누군가는 매불쇼를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매불쇼는 국민들 아무도 관심 없는 매일 검찰 개혁 얘기만 한다고 비판을 해. 근데 내가 정말 어이가 없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 사실 매불쇼에서 부동산 문제 얘기하고 노동 문제 얘기하고 언론 문제 얘기하잖아. 네. 그렇게 비판하는 놈들이 관심도 안 가자. 매불쇼에서 검찰 개혁 얘기하면 그것만 지들이 관심 갖는 거야. 그래놓고 맨날 왜 국민 관심 없는 검찰 개혁 얘기만 하냐. 아. 그리고 또 민생하고 검찰 개혁하고 이게 칼로 자르듯이 잘라지는 문제도 아니잖아. 예, 그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연결돼 있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다 배웠잖아. 많이 봤죠,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곧 민생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시고 민생을 살릴수록 검찰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찰이 대통령 바꿔치기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이재명 진짜로. 대통령 조작 기소해서 네. 대통령 출마도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사건으로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여전히 검찰은 갖고 있다. 맞습니다. 검찰 개혁이 민생이랑 어떻게 연결 안 됩니까? 이게 맞아요. 가장 중요한 민생이죠, 사실. 맞아요, 진짜. 네. 네. 이재명 정부가 모든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개혁이 검찰 개혁. 여기서부터 네. 출발하는 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개혁은 이제 총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월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이 출범하려면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오랜만에 다루니까 또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중수청, 공소청 그림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 그리고 6대 범죄 수사하고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을 두고 기소와 공소유지를 공소청이 해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가 뭐냐? 검찰청 이제 폐지하고 저렇게 둘로 쪼개놓은 거. 그게 이제 1단계였고 2단계가 저기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 거. 아하. 공소청의 내용, 중수청 내용. 이렇게 네. 이제 2단계였고 이제 남은 게 마지막 3단계입니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권, 다시 말해 이제 보안 수사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게 할 것이냐, 뭐 안 줄 것이냐. 이게 막 되게 논란이 네. 많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수사권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 그런데 김민석 총리가 정부의 보안 수사권 폐지 입장을 최종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는 제출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알아서 해라. 예.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정부가 거기에 따른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냈는데요. 그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이에 정부의 기본 입장을 당에 전달하고 이후에는 정부가 별도의 입법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그 결정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국회가 중요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진심인 두 분 나와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김민석 총리가 저렇게 정부 입장을 정해서 발표한 걸 저는 환영하고요. 네. 이제 정부의 법을 국회에 넘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석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속도전이라고 봤을 때에는 저 입장도 충분히 환영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안을 내는 순간 그 정부 안을 가지고 또다시 뭐 그래야겠죠. 조율하고 갑론을박 토론이 네. 생길 수 있으니 우리가 통과시킬 안을 먼저 가지고만 있다면 정부가 안을 제출하지 않는 게 훨씬 빠르게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속도가 하셨습니다. 중요하죠. 지금은 속도가. 속도전이고 물론 충분히 토론은 해야겠지만 네. 기본은 속도전. 디데이를 저는 뭐 재연절 말씀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7월 말이라고 보거든요. 7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기준으로는 지금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 오늘 뭐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좀 더 빨리 발표해서 이거 먼저 논의하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TF라도 만들어서 당내에 이것을 별도로 좀 토론하고 수기 과정을 거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이 부분 조금 더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네네. 합리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토론하고 정리하는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원들도 함께 토론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도 예. 필요하다고. 그게 한 달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려면 매우 빠르게 지금 토론해야 됩니다. 게다가 얼마 없네. 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안 수사권 하나 없앤다. 196조 하나 없앤다고 이 형사소송법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저희가 지금 그 3개월 동안 고민해서 만든 발표한 안은 106개 정도를 수정했는데 예를 들면 검사의 수사권이 주어지는 조항이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검찰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죠. 수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라는 이 굉장히 단순한 문장으로 남겨줄 수 있지만
해석상 수사권이 있는 조항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것까지 다 잡아내서 네. 드러내주고 아, 거기에 대한 보완죄까지 집어넣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법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네. 걸려. 아니,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의원님이 방금 저희가 만든 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 저희가 예. 누구예요? 저희라는 것은 네. 시민사회와 저 박은정 의원 등 몇 명의 한 5명의 의원, 서영교 의원, 김영호 의원, 최혁준 이렇게 5명이서 시민사회와 함께 3개월 정도 같이 연구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난주에 발의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 발의가 금요일 날 되어 있는 상태. 네,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이 그래서 이 정도 저희들도 그 조국 혁신당에서는 혁신당 안을 또 따로 만들었어요. 신구조문 대부표까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자, 아니 그러니까 196조뿐만 아니라 이게 속도전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예. 여쭤보는 건데 왜 속도전이 필요한가요? 아니, 잠깐만. 조국 혁신당 안은 발의가 안 된 상태고 발의됐어요. 발의된 상태고 2개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지금 올라가 있는데 네. 이 2개를 가지고 그러면은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제3의 뭐가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당이 중심을 잡고 지금 당대표 없으니까 원내대표라도 중심 잡고 그 교통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근데 제가 아직 그게 빠르게 진행이 안 되고 안 되고 있어서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의총에서도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좀 부탁을 제가 드렸죠.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음. 이게 책임 있게 그 말도 일견 말이 맞거든요. 책임 있게 진행하려면 당 대표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중심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럼 8월 17일 이후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속도전에서 집니다. 왜 속도전을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중수청 어떻게 돼가나 공소청은 검찰청이 기본 모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정리를 하면 수사권만 정리를 하면 빠르게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네. 근데 형사소송법이 제대로 빠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 그럼 지금 이제 새롭게 생기는 게 이제 중수청. 중수청인데 네. 자, 중수청 제가 중수청은 보고를 받았어요. 물리적인 건물이 있어요 지금? 지금 서울청하고 본청만 있어요. 어. 그래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보고를 받으러 딱 중수청 TF 4월 30일 날 출범한 중수청 TF한테 보고 받았는데 네네. 보고 서류가 한 장이에요. 아, 이게 한 장이에요. 아 한 뭐가 장. 지금 한 진행은 안 되고 있나 보군요. 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진행이 안 되느냐를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중수청이 1년에 한 58만 건 정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와. 전체가 18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 58만 건 정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럼 최소 수사 인력이 3,000명은 있어야 됩니다. 3,000명. 근데 지금 검찰청에 지금 현 검찰청에 검사 2,000명, 수사관 7,000명에서 한 9,000명 있어요. 그중에 3,000명 와야 돼요. 근데 안 올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그냥 남고 싶다면 그냥 공소청에 남을 수 있어요. 난 무슨 공무원들이 남고 싶으면 무조건 다 남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야 지금 되냐? 우리가 보낼 수 있게는 해놨어요. 예. 근거 조항은 넣어놨어요. 예. 그러고 그다음에 그러면 경력직 채용해야 되고요. 예. 네. 그다음에 경력직으로도 3,000명이 안 채워야 되면 신규 경쟁 채용해야 돼요. 아니 근데 예. 인력이 준비가 안 돼. 10월 아니, 2일까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빨리 정리가 돼야 좀- 아니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왜냐하면 원인이에요. 아, 보안 그래요? 수사권이 있냐 없냐 다시 말해서 보안 수사권이나 보안 수사권 비슷한 것이라도 있으면 공소청에서 이 수사관들이 한 명도 안 가고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으려고 할 남아있어요. 겁니다. 수사권이 아, 얼마나 핵심이에요. 아니 왜 그거 미리 안 했어요 그러면?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근데 죽겠어요. 지금은 책임을 물을 때보다는 아, 책임 안 물어. 속도를 해야 돼. 해결을 속도. 하자 책임을 해야 했지만 되겠죠. 가야 돼요. 다 그다음에 훌륭한 분들이야. 무슨 일이 예. 지금은 그렇게 벌어지는가를 갑시다. 아, 또 죄송합니다. 볼게요. 인력은 그렇죠. 하드웨어상으로는 골치 지금 아프네. 지방청 6월 중 후보지 선정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후보지 선정 못했어요. 서울청하고 본청밖에 없어요. 예. 건물도 없어 지금. 그런데다 제일 중요한 거 킥스 전자 예. 그 형사 사법 시스템 예. 그거를 6월 초에 LG CNS가 드디어 선정이 됐어요. 해보니까 10월 달까지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할 일이 지금 태산이다. 태산이야. 그래서 그러다 형사소송법 빨리 개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그렇죠. 워낙 이제 급하니까 네. 예. 자 그러면은 그거를 7월 말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재헌절. 어찌됐든 뭐 7월 저도 빠를수록 좋다는데 빠를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7월 말까지라도 7월 말. 해야 네. 됩니다. 7월 말. 예. 그러면은 이제 8월 9월 준비하면 그렇죠. 10월 2일에 출범은 가능한다는 겁니까? 출범을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 봐야죠. 사실은 지금도 늦었어요. 늦었어요. 이게 형사소송법이 6개월 전에는 늦어도 통과가 돼야 6개월 동안 정부도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이 역할 분담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협력 모델도 한번 돌려보고 해야 되거든요. 너무 늦었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됐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미 해야 늦었기 돼요.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라는 입장입니다. 이게 왜 예, 문제가 제가- 생기냐면 시나리오를 한번 검찰은 그럼 무슨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까? 중요한 문제네. 네. 첫 번째는 10월 2일 날 아유 이렇게 된 거 그냥 우리 부칙으로 6개월 뒤에 합시다. 아, 하고 이게 개청을 또 제일 이게- 무서운 이게- 이게 무서운 일이야? 예, 제일 무서운 아. 개청을 뒤로 밀어버려요. 그 왜 무섭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수사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 갖고 있고 총선 1년 전쯤이 돼요. 예, 총선 1년 전이야. 예. 총선 1년 전쯤에 인원위가 다시 막 불거지면서 네. 뒤로 물러갑니다. 총선 전까지 토론하거나 결정을 못 하고 아. 검찰은 수사권을 가진 채로 다음번 아. 총선까지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려를 하신다는 검찰 개혁 거고.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이게 있어요. 가장 큰 우려고요. 연기되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아. 이 시간을 또 견뎌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좀 사실은 다시 또 마음을 다잡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 정도의 준비 정도면 무조건 개문발차입니다. 10월 2일 날 제대로 완비 안 되고 킥스 같은 경우도 경찰청 거 커스터마이징 한다고 해서 경찰 쓰는 거를 대충 급한 것만 만들어서 그냥 개문발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언론이 매우 그거예요. 칠 겁니다. 친검 바로 언론이 그겁니다. 예. 피해자들, 피해 사례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출할 개문발차하면 겁니다. 차 바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럼 참. 그걸 가지고 친검 언론이 엄청나게 부각하고 김용민, 조국혁 신당, 아, 신장식 니들 때문에 다 망했다. 지금 국민들 다 당하고 있다. 이거 이렇게 상황이 나올 안 좋네. 거예요. 안 좋네 상황. 그러면- 그러면 실패하게 고사 지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고 나면 있어요. 이제 그런 여론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그때까지 수사권을 갖고 있거나 잔존한 사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칩니다.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 언론인들을 칠 수 있어요. 그때 여론이 그때는 반전돼 있을 테니까. 지금 이거를 지금 김용민 의원도 각오하고 있을 거고요. 조국혁 신당이나 저도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 상태로는 10월 2일 개문발차를 해도 친검 언론은 그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부각해가지고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그럴 겁니다. 네. 실제로 우리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검사들도 초기에 업무 해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개혁이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제도가 아무리 잘 설계돼도요. 정부의 의지와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뒷받침돼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하려고 하는 이 제도는 독일 시스템이랑 거의 같은데 거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왜냐하면 각각 담당자들이 의지가 충만하거든요. 네. 내가 제대로 한다. 4개의 눈이 감시한다 이러면서 문제 없이 잘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개문발차는 필연적인데 최대한 문을 닫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연기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도 10월 2일 이후에 내년 상반기까지 수많은 언론과 검찰 권력에서 김용민 의원, 박은정 의원, 조국혁 신당 등등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겁니다. 네. 견딜 작정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뒤로 물을 수 없는 물을 수 없죠. 일이거든요. 네. 정말 아마 이제 민주당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이게 이제 키를 잡고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전당대회의 이슈로 이걸 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아. 전당대회 전에 끝내야지. 아. 전당대회 이슈로 삼으면서 전당대회 이후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검찰개혁 다 진짜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10월 2일 지금 개청 되게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어요. 우리가. 예. 7월 17일 또는 뭐 7월 말까지 빠르게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정리하면 그나마 개문발차라도 할 수 있다. 전당대회 뒤로 가면 10월 2일 개청은 저는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그 검찰들이 얼마 전에 뭐 등등등 모여서 토론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토론회에서 검사 뭐 형사정책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토론회를 했는데 보안 수사기소 분리 보안 수사권 없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검찰들이 이거 시간 더 끌어야 되는데 국회로 넘어갔으니 국회에서 빨리 추진을 하면 이거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이들이 뭘 상의하고 있느냐 물밑에서 개별 의원들에 대한 로비를 조를 짜고 있어요. 그럼 뭐 확인된 내용입니까? 예, 뭐 이게 그 토론회에서 쉬는 시간에 검사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들은 분들이 저에게 네. 이러고 있어요. 국회에서 이거 빨리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거 전달해 준 근데 얘기예요. 실제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지난번 우리 검찰개혁 6대 범죄를 2대 범죄를 줄였을 때 네. 그때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때도 제가 네. 이제 법사위에서 이거 강력하게 맨 앞에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네. 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락합니다. 제가 아.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이 와요. 아, 거부하기 힘든 사람들을 네. 통해서. 예, 저도 인간관계들이 있으니까 제가 거절하기 힘든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하거나 와. 야 너무 세게 하지 마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게 그 그냥 빈 흔들렸어요? 얘기가 안 흔들리죠 저는. 어. 저는 안 흔들리는데 흔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웬만하면. 네. 그래서 못 흔들게 속도전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또 시간 지나면 흔들립니다. 예, 뭐 맞아요. 근데 아무튼 두 분은 이제 우려를 이제 표명한 것입니다. 예. 네,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시간이 촉박한 건 사실이네요. 왜냐하면 10월 2일 출범인데 네. 그 전에 정리해야 될 거는 진짜 뭐 얼핏 들어도 이건 가능할까 싶어 사실. 걱정인. 걱정은 좀 많이 되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2주를 쉬면 안 됐었네. 2주 전에 이 얘기를 다뤘어야 되네. 제 생각엔 매일 나와서 이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진짜 매일 심정은 매일 그래요. 상황 점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심정은 그래요. 상황이 진짜 좀 네. 많이 급하긴 검찰 하네. 개혁 그 깔딱국에 넘어가기 상황 점검 회의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두 분 덕분에 또 이렇게 상황을 저희가 점검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저희가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정부안이 제출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거기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지난 5월 말에 제출하겠다고 한 게 지금 벌써 6월 초에 다시 제출하겠다고 연기하고 다시 또 6월 19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내겠다고 했는데 또 안 냈어. 그러면서 핑계 해명을 낸 게 뭐냐면은 국회 원구성이 지금 안 됐지 않았느냐. 법사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구성 되면은 그때 우리가 정부안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 제출할 테니 그때 그럼 국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해라.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하고 사실 이게 상관이 없는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시간 여유가 있으면은 원구성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긴 맞겠죠.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이 시간이 없잖아요. 10월 2일이라는 데드라인을 지금 딱 우리가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고 법사위원장들을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기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그래서 드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우선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10월 2일이 데드라인은 맞나? 이 부분부터 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형사소송법이 결국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보안수사권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러는 건데 우선은 공소처법에 의해서 공소청이 출범되는 것 자체는 형사소송법이 반드시 수정이 돼야 출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안수사권의 수정이 돼야만이 출범할 아니,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권에 대한 논리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출범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아니야, 인력과 예산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 말이 예. 안 하는 게 낫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안 된다고 해서 10월 2일 날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은. 데드라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걸. 그리고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야 보안수사권 절대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이 정부안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예. 꼭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법을 바꾸는 거 국회예요.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정부안을 내놓는 거는 의견 제시일 뿐입니다. 예. 의견 제시일 뿐이고 뭐 현재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뭐 이러이러한 법은 이러이러하게 수정되는 게 좋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기관이지 정부안에 얽매여서 국회가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하냐면 지금 정부안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 부분을 딜레이를 시키려는 목적 그것도 물론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예. 정부 쪽에서 지금 쉽게 말해서 보안수사권을 존치시켰으면 하는 쪽이 그만큼 자신이 없다라는 반증이기도 저는 하다고 봐요. 정말로 국민들을 완벽하게 설득할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있다든지 그런 자기네들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가볼까 이런 묘책이 있다면 진작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예. 근데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는 건 본인들의 논리의 부족이라든지 주장의 부족을 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 시간을 가지고 이거 정부안이 계속 늦게 나온다는 거는 보안 수사권을 반드시 존치시키겠다라는 이 의지의 표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긴 좀 섣부르다. 이렇게 보고 물론 이제 빨리빨리 나와서 수기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지금 이미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이 대통령도 밝혔죠. 예. 보안 수사권이 폐지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예.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당연히 감시의 눈빛을 돌려야 되는 건데 정부안이 늦어진다 이것만 가지고 보안 수사권 폐지가 안 될 수 있다는 건 저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걸 얘기해 보죠. 예.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점에 질문에 두 가지를 던져보고 싶어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여당의 당대표도 모두 폐지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국민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가장 강력한 법사위 때 왜 진행하지 않는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토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정말 수기와 토론을 하고 있는가?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도 민주당의 법사위원도 모여서 그럼 정말 어떻게 가야 되는지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정말로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고 봅니다.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좀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늦추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은 10월 2일 날 정부가 약속한 대로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게 불가능한 거냐? 네. 일단 저는 그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그래야만이 수사권을 공소청에 수사 기능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거기 수많은 인력 검찰청에 지금 검찰청에 10,000명의 인력이 있잖아요. 이걸 그대로 다 공소청으로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수사권이 없는데 그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두는 건 거기서 놀고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인력 배분 해야 되잖아요. 청사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다가 둘지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될지 그거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건물도 결정될 수 있고 인력과 예산도 결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가 없이 일단 그냥 공소청 가서 10,000명 다 거기 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는 정부가 나란 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 그 수사 인력, 특히 검찰 수사 인력이라든지 지금 현재 거대한 그 검찰청 건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그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물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검찰청 간판을 공수청으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단 출범을 해놓고 나중에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인력 배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0월 2일 날 공소청이 들어옴으로써 검찰청이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이 상징적 행위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절차적으로 따지고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절차적 원활성을 위해서 뭐 좀 일정 기간 느려진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나 합리적인 판단이고 정치는 상징이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지의 표명이거든요. 그냥 형사소송법이 조금 지연되고 이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소청법을 날짜를 바꿔야 된다.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일단은 되든 안 되든 검찰이라는 간판을 역사로 보내버리고 문패만 바꾸더라도 일단 출범 그거는 그 명제는 바뀌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문패만 바꾸고 일단 개문발차 하자는 그것도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겠지만 뭐 뭐 저는 그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쩌면 좋은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답답해서 내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자꾸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지금 정부안을 안 내는 이유로 해명 자료를 원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지금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내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김영민 의원은 어저께 개인 유튜브에서 저거에 대해서 쭉 반박을 한 시간을 했어요. 저거하고 상관없다. 저거는 우리가 시간 여유가 있을 한가할 때 얘기고 지금은 하루가 급한 상황 아니냐. 10월 2일 날 그냥 문패만 바꾸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찰청이 수사 기능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려면은 정부가 그냥 원구성안 그거 국회 정치 일정 따지지 말고 일단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어차피 국민의힘에 줄 거 아니잖아요.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잖아.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법사위원장 민주당 원내에서 지도부가 빨리 정하고 법사위원들 당신 법사위원 해 그럼 모으고 정부 빨리 이거 지금 오늘이라도 오늘 밤까지 제출해. 다 만들어 놨을 거 아니야. 몇 달 동안 쪼물락거리지 말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두 달, 7월까지만 이걸 논의하고 토의하면은 시민주도 개정안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둘이 비교해 봐서 내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빠듯하지만 정말 저도 그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빠듯하지만은 10월 2일 날짜를 맞출 수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잖아,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잘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검찰 개혁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하건 하지 않건 그 사람들한테 정확한 사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아무리 시간을 끌려고 해도 10월 2일 날 이건 출발한다. 이건 출발하니까 너네들이 시간을 끌어? 그러면 우리는 너네들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라도 국회에서 형사법 개정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국회 단독으로라도 할 테니까 너네들 의견 내려면 내고 말라면 마. 수기 절차가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수기고 뭐고 너네들이 수기고 들어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나는 좀 강력한 신호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왜 10월 2일 데드라인이나 저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를 안 함으로써 우리가 10월 2일 날 공소청이 출발할 수 이거를 막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헛된 생각이라는 걸 저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뭐 그 부분은 네. 저도 동감인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일부러 사보타주를 하고 사보타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 내고 있으니 그러면 국회가 알아서 그럼 만들게라고 하면 좋겠는데 절차상의 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정부안을 왜 보지도 않고서는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일단은 오게끔 보안수사 권한을 준다고 해도 상관없어.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정부는 그럴 수 있죠. 보안수사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일단 갖고 와라. 우리가 판단할게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총리나 전부 다 이게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여러 번 지금 밝혔잖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총리도 그렇고. 그거 한번 좀 들어보시죠. 한번 어떻게 말했는지. 네.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저는 이 관련한 검찰개혁 추진단의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똑같으면은 대통령도 그렇고 특히 검찰개혁 추진단이 속해 있는 그 총리실이잖아요. 국무총리가 빨리 넘겨라.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넘어오냐 이거지. 왜 원구성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게 제가 무리한 지금 그 어떤 그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답답합니다. 홍상 기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걸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아니 저도 엄청 아니, 말이 안 답답해요. 되잖아. 네, 저도 엄청 답답해요. 근데 이제 뭐 넘어와야만이 숙이고 자시고 뭐 토론이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정말 이를 악물고 이해를 해주면 기존의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네. 심사숙고해서 그 공백을 미리 틀어 막아야 된다. 이거를 이제 심사숙고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네. 그러면 이거 보안 수사 요구하느라고 그 시간 때문에 공소시효 넘어가면 그건 어떡할 거냐 하면 그런 문제가 나왔으면 그러면 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러면 형사소송법 공소시효에 관한 문항에다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는 공소시효 소멸 날짜에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씩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는 과정 그 갭을 보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고 선회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것조차 국회가 할 일이에요. 이것조차 국회가 할 일이고 홍상훈 기자님의 우려들 저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 지금. 아니요.
국회는 국회대로 저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된다고요. 너네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갈 길 갈 거다. 그리고 이미 총리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우리 정당 대표도 그렇고 이미 보안수사권 폐지는 하기도 했고 우리는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만들 테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지연수단을 쓰려고 해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갈 테니까 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저는 이런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답답해요, 나도. 제가 제일 답답한 건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큰 건 큰 것대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어떠한 뭐 보안 수사권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떠한 부분에서 좀 더 수기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그러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이 부분은 저를 어떻게 할 거고 말씀하신 걸 인력 부분은 어떻게 보강이 될 거고 네. 전담 부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 건지 지금 A부터 Z까지가 있는데 그 진행 상황들을 쭉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보안 수사권 하나에 모든 게 막혀 있는 느낌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그 게이트가 뚫리지도 않으니까 네. 한 발짝도 지금 못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청사를 갖다 얼마나 어느 정도 규모로 몇 층짜리를 갖다가 어디다가 세우느냐 이것도 못 정하고 있잖아 지금. 당장 101일 남았거든요 딱. 그러니까 10월 2일까지. 걱정이 저는 확실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10월 2일 날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뭘로 들어설 건지 그 관리는 누가 할 건지 일은 누가 할 건지 그게 지금 하나도 안 정해진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10월 2일이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정필승 변호사는 일단 문패만 달고 아니 문패만 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게라도 출발을 되겠지만 하자.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국민들한테 우리는 개혁의 의지가 있고 혹시 어떤 사람들이 발목을 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개혁을 이끌어 갈 거다라는 저는 그런 사인을 줘야지 정부안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개혁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 상징적인 무언가를 남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정부가 핑계만 대서 그렇죠. 안 된다. 우리가 정부안 늦게 줬더니 그 민주당 바보들이 입법을 해놓고도 그 추진 못하고 1년 연기하되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죠. 예. 그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 또아리 틀고 있는 몇몇 개혁 반대론자들, 현실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태클을 걸었더니 법이 1년이 연기됐다. 아니야. 그건 니들 사정이야. 나중에 대검에서 대검이 어떻게 바뀔지 뭐가 어떻게 바뀔지 니들끼리 한번 불편해 봐. 그거 니들 일이지 내 일이냐? 우리는 법 만들었고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 보안 수사권에 관한 부분, 형사소송법 이거 수정 부분 우리 필요한 대로 바꿀게. 너네들이 안을 안 주니까 우리가 바꾸고 그대로 시행할게. 거기서 생기는 문제는 니들 안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하건 사무규칙으로 정하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그냥 출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는 이제 오늘 내일 정도 사퇴한다니까 한명도 원내대표나 네. 민주당 지도부가 말씀하신 대로 네.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 예. 안 내니까는 니들이 안 내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게. 나중에 토달지 마. 이렇게 해버려야 돼 지금. 그러니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 지금. 예. 시간이. 그러니까 제 말이 들어보면 웬만하면 다 맞아요. 아니 그거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근데 한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예. 중요한 이야기라 생각을 하고 제 눈에 띄는 더 중요한 부분 하나 더 있다고 봐요. 어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청와대에서는 보안 수사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이것 때문에 발목을 이렇게 잡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이제 법에 해박한 사람이 아닌 이상 보안 수사권이든 보안 수사 요구권이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정말 필요하고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 국민들이 하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것이 이슈가 되었고 그럼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를 들어보거든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고 들어보는데 그거를 설명해 주시려고 나오는 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이나 조상호 정책보좌관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마치 이거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당신들은 때를 써? 이런 태도의 고압적인 태도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어머머머 일단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찬성 못하겠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정치시사 비평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곳에서도 나오는 분들마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요.
그 설명이 충분히 납득이 안 가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벌어졌던 일들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개혁 관련해서 의원총회를 하는데 원래 처음에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의원총회에서 한 7, 80명 되는 분들이 찬성으로 한 번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도대체 국회의원님들은 밥을 어떻게 드셔야 하루 만에 7, 80명이 돌아가냐. 무슨 말이냐면요. 국민들에게 납득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의원들을 돌리는 방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어떤 것도 저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물론 봐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길을 택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국민들은 지금 보안수사권이든 요구권이든 뭐가 됐든 간에 불신의 눈초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것이 보안수사권을 줘야 한다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는가. 그 부분부터 다시 저는 되짚어 봐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가 오염돼 있다라고 말한 것도 이제 그런 취지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10월 2일 날까지는 무조건 가부가 결정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부가 결정 나요. 만약에 그런데 지금 상태로 되면은 10월 2일까지 10월 2일까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부분에서 김용민 의원이 그러니까 좀 그 유튜브에서 예상한 게 있었거든요. 이 검찰청 폐지가 10월 2일이 데드라인인데 그 부분 한번 김용민 의원 얘기 한번 좀 들어보시죠, 먼저. 정치 일정을 왜 저걸 고려합니까? 원 구성 이후에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원 구성이 늦어지면 국회 보고를 계속 안 하고 시간 끌겠다는 얘기입니까? 당이 현재 대응하는 이런 스케줄대로 가면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걱정이 돼요.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이 불가능하고 6개월 정도 연장하는 것이 현실이 돼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6개월 연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 수구 세력과 검찰이 반격을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손을 잡고 이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10월 2일에 검찰청 폐지가 뭐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유예를 만약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 지지층들이 사실 이게 또 어찌 보면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었잖아요. 이게 유예를 한다고 하면 그게 지지층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아요. 상징성이라는 1년 동안을 게, 줬는데.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것에 대한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소청법 통과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묘소 가가지고 검찰개혁에 드디어 성공했다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정치는 합리성이 아니에요. 정치는 명분이고 정치는 사람들한테 그게 어떤 상징으로 남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지만 왜 정부가 국회의 일정을 고려하냐 이렇게 말했듯이 국회는 왜 정부 일정을 고려하냐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정치 행위는 명분의 행위고 상징의 행위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명분을 어떤 상징으로 남기는 건데 지금 이미 10월 2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상당수의 사람들한테 상징으로 남아있어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성공했다는 상징으로 남아있는데 이 상징성이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들이 대의 명분을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핵심이 검찰 개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검찰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수없이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일 하나고 형사소송법의 그 많은 조항 중에 하나의 조항에 불과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상징으로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10월 2일 이거를 연기를 해가지고 6개월 뒤로 연기해가지고 4월 2일로 연기를 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걸 믿고 움직이겠냐고요. 한 번 약속이 깨져버렸고 상징이 깨져버리면 그건 끝이에요. 가장 큰 상징인데 저도 그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영상을 가지고는 두 가지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일정 관련해서 10월 2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9월 2일에 하면은 안 될 이유가 있나요? 9월 2일? 네, 아니면 11월 2일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일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정을 최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좋지만 불가피하게 좀 땡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일정보다는 그 일정 안에 왜 안 되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검찰개혁에 대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게 맞아?
라는 그 저는 질문에 일단 대답이 없기 때문에 그 남은 일정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 불안감이 계속 생긴다고 봐요. 그 맞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모두가 확실하게 표명해주면 네. 일정은 조금 하루 뭐 한 주 정도는 달라져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려고 할 겁니다. 사실 검찰 개혁의 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도 이야기를 했고 총리도 이야기를 했고 당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이상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 싶어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에는 앞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고관여층은 그럴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왜 그러냐고 설명을 해도 내 귀에 와서 속삭여줘도 안 듣습니다. 그거 바빠요. 사람들. 어렵기도 하고. 예, 사람들 바쁘고 어려워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그 원동력 중에 가장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징이 지금 검찰개혁이에요. 근데 이거를 날짜를 바꾸기 시작하면 그 의도가 어떻든 그 이유가 어떻든 사람들한테 이미 오염된 메시지가 돼버려요. 이거는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가능하면 지키는 게 제일 좋겠죠.